좋아요, 구독.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FOMC죠. FOMC부터 일단은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FOMC에서 이제 발언 중에 금리가 낮춰졌잖아요. 0.25% 금리가 낮춰진 상태에서 지금 발언 중에 내년에 금리를 뭡니까? 4번. 원래는 4회 내리려는 계획에서 지금 2회로 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돼 있죠. 2회로 일단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시장이 충격.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 먼저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 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유동성을 원활하게 푼다라는 거는요,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죠. 경기를 살리겠다. 자, 또한 지금 2년 넘게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서 뭐예요? 금리 동결을 일정 기간 지금 거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시점인데, 자, 누구나가 다 현물하시는 분, 특히나 현물하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다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의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폭락을 했다는 거죠. 저번 주에, 그렇죠? 폭락.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자, 금리를 지금 낮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럼 왜 금리를 낮추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입니다, 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페드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은 데이터들과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낮춘다라는 건 여러분, 금리를 안 낮추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내년에 그냥 동결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회 낮춰봤자 여러분 0.5%예요. 2회 낮춰봤자 0.5%고 이거 낮춰봤자 4.0%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4.5%니까 0.5% 낮춰봤자 4.0%거든요. 자, 그러면 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뭡니까?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르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물가가 무서운 거예요. PCE도 발표가 났지만 지금 2.0%대입니다. 2.0%대를 가고 있는데 아직 뭐예요? 2.0%를 찍지를 않은 거예요. 자, 제가 하방경직성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하방경직성. 이 하방경직성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린 게 있죠. 수학을 원래 20점, 3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 60점 한두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수학을 95점, 96점 맞던 학생이 수학을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물가는 지금 재작년에 9.1%, CPI 기준으로 9.1%를 찍은 다음에 지금 2%대를 가고 있어요. 자, 무려 7% 정도. 무려 7% 정도 대략 일단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2.8%, 2.9%에서 2.0% 가기까지가 굉장히 더 많이 힘들다. 9.1%에서 지금 2.8%, 2.9%까지 온 것보다 2.8, 2.9에서 2.0%까지 오는 게 굉장히 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해야 돼요, 원래는. 혹은 뭡니까?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면 아직도 금리 인상 카드가 유효한 시기예요. 어디까지요? 2.0%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만 할 거냐? 금리 인상만 계속해가지고 물가를 낮출 거냐? 이게 아니다. 자, 9.1%에서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9.1%에서 지금 2.8% 정도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걸 2.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9.1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금리를 약 22배를 올려버렸습니다. 0.25에서 5.5%까지 올렸어요. 22배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2.8%에서 2.0%까지는 계속 그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 올릴 거냐. 금리 인상을 2년, 3년, 4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뭐였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 금리가 2.8에서 2.0까지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 뭡니까? 고용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 이게 뭐예요? 노동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부진해야 된다. 노동시장이 부진하면요.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인 노동시장의 부진이 나타나면 2.8%, 인플레이션 2.8%에서 2.0%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금리 동결을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이해되세요? 자, 근데 지금 노동시장의 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실업률 오르고 있고 고용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 흡족할 만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흡족할 만큼 이 두 가지가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못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페드가. 자, 현 상황. 현재는 어때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고는 있는데 페드가 목표로 하는 2.0%까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돼요. 자, 그럼 2년 넘게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억제는 이게 금리 인하를 더 하게 되면 물가가 치솟게 되고 2%, 3%, 4%까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공들인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 자, 페드는 어때요?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자, 고금리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된다? 제가 1년 반, 2년 계속 말씀드린 이게 고착화되게 나옵니다. 고착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시면 고금리가 당분간 굉장히 지속될 거다. 예전 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같은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이제 0%입니다. 원래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원래 마이너스 금리 0%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저금리 0.25 혹은 0.5% 정도의 저금리
이런 거 이제 없다 이거예요. 미국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나요? 미국이 안 잡혔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간다. 고금리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고용 안 좋죠? 자, 미국의 국민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소비가 안 좋아져요. 고용도 안 되고 소비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왜요? 금리 낮춰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금리를 높일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도 고금리예요. 이게 뭡니까? 고금리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고용을 더 심화시키고 아래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고 이게 대표적인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창을 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조금 순환시키려는 게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 일단은 나스닥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 PDP 잠깐 볼까요? 자, 이제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요. 이 카키색이 21선입니다. 25, 이제 61선이죠. 21선을 맞으면서 지탱하면서 종가상 21선을 같이 가면서 굉장히 일단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자, 원래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산타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타랠리. 현물 쪽은 산타랠리 있다고 하던가요? 어때요? 산타랠리. 미국 증시에서는 기대해 봄직하다. 뭐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파월이 산타랠리를 그냥 걷어차버렸죠. 아, 원래 지금 산타랠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산타랠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요 정도를 산타랠리라고 볼 수는 없고 산타랠리가 힘들죠. 조금 힘들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변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1월 트럼프의 1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놓으면서 어떤 기대감, 어차피 현물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실망감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요거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를 다 토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제 의견으로는 트럼프 전까지는요. 전고점 한두 번 정도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2025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장밋빛을 외칠 때 시장은 우리한테 큰 시련을 주고 시장이 우리에게 공포를 줄 때 누군가는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소수는. 2025년 초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지수의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큰 지수의 상승보다는 전고 라인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때리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일 겁니다. 왜냐?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정책들 중에 큰 정책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일단은 기존의 우리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사실은 유일하게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게 중국이죠. 예. 근데 얘네도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적자폭을 굉장히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 교육국에 따라 상대 교육국의 그 교역에 적자폭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정책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락장의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 달, 두 달을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 1월, 2월까지의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고점을 넘는 이런 모습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21선 굉장히 잘 지지를 하고 있고 61선은 닿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앞으로 고점을 한두 번 최소한 치는 이런 모습 일단은 계속 보일 건데 그 이후로는 하락에 조금 무게를 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은 보시고 참고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 트럼프 전후를 일단은 예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통해서도 일단은 시장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